자, 어제 경기를 패배한 아르테타. 뭐 첼시에게 이기는 게 어렵긴 합니다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뭐 92년도 이후에 이 지금 최악의 기록이라거나. 그렇죠. 네. 뭐 안 좋은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 아르테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 시즌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그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메이커다 막 이런 네. 얘기도 그 현지에서도 그 표현을 나와요. 보니까. 그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를 제가 그때 형철이가 처음에 IBJ. 이스타 TV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원래 앙리한테 했었던 말이잖아요. 그 내가 골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스페셜 영상 많이 보고 그치, 있잖아. 그치. 앙리 걸 이렇게 맨날 보고 있으면 그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이거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쓴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아르테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첼시전에 그냥 공격 패턴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공격이 이날 경기에 뭐 까야 되는 핵심은 아니었어요. 공격보다 수비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공격을 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첼시가 좀 수비할 때 전방 압박에 무게를 많이 두진 않았죠. 압박을 하는 건 어떤 공격진의 적극성.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운트건, 하베르츠건 활동량이 많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압박을 할 땐 선수 개개인의 어떤 적극성에서 나오는 압박이 있었지 팀의 수비는 대체적으로 라인을 좀 내려서 첼시가 대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스날이 빌드업을 할 때 웬만해선 견제를 좀 안 받고 다른 경기 대비 좀 편하게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브렌트포드전을 예시로 들면 브렌트포드는 아스날이 3-2로 서면 똑같이 3톱과 2명의 공미를 세워서 그냥 1대1로 위에서부터 압박을 때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수적 우위를 저쪽에서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랑 다르게 첼시는 일단 아래쪽으로 좀 밸런스를 먼저 신경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스날의 전진이 좀 쉬웠습니다. 조금 용이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바꿔 얘기하면 투엘이 적당하게 덫을 놓은 거거든요. 그쵸.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압박도 하고 그렇지. 공격으로 나가고 야 신난다 하고 막 나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그 덫일지라도 압박을 하러 들어갔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근데 압박의 어떤 강도와 압박 시퀀스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런 성과가 안 나왔죠. 결국 압박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손쉽게 풀어서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다? 공간이다. 너무 네. 쉽게 공간을 줬습니다. 네. 공격으로만 좀 놓고 보면 첼시 수비가 이제 백3, 백5를 내셨을 때 선수들이 1대1로 윙백에게 윙백이 붙고 뭐 스토퍼에 있는 리디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미스로 혹은 뭐 사카에게 붙고 페페에게 붙고 이런 식으로 대인 수비를 했기 때문에 공격진이 스위칭을 할 때 첼시 수비의 1대1 접근이 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아스날이 팀의 전진이 좀 용이하니까 좌우 윙어랑 중미가 스위칭을 하면서 혹은 왼쪽의 경우는 티언이랑 스미스로가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뭐 오른쪽의 경우에는 뭐 사카와 어떤 페페가 또 스위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스위칭을 하면서 위치 변화가 많았고 그러면서 측면을 교란시키니까 측면 쪽에서는 아스날이 볼을 좀 매끄럽게 굴리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성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지만 중앙 쪽의 시도가 없었던 게 당연히 메인 이슈고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중앙 공격수에 고립되는 현상을 아르테타가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티넬리. 네, 이게 브렌트포드전의 발로건, 첼시전의 마르티넬리,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한 중반 이후부터 오바명이 원톱으로 나왔죠. 가봉맨은 나왔을 때 이후에는 거의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 직후에 한번 드리블 치고 네. 이후엔 별게 없었는데 이게 선수 개인의 문제도 맞죠. 근데 선수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형의 문제고 지금은 아르테타가 뭐 이 아르테타 인터뷰가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네. 약간 되게 무책임한 인터뷰를 해요. 첼시가 너무 잘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뭐 있었고 시즌 8월에 끝나는 거 아닌데. 맞아, 이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르테타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나 지금 나는 프로팀의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는 팬들을 향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아르테타도 좀 완전히 경솔한 타입까지는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조심해서 하는 편이야. 근데 그 예전에 한참 안 좋았을 때 이런 데 생각해 보면 아르테타도 멘탈 잘 못 잡을 때 실언이 나와요.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 실언 스타일이 이 기자랑 싸우려고 그러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바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르테타는 조금 넋을 놓는 스타일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하나도 틀린 얘기는 아니나 좀 그거죠. 맥 빠지는 인터뷰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거나 어떤 부분은 그래도 좋았다. 이 부분을 잘 살리겠다. 좀 의지 있는 모습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인터뷰는 이렇게 쭉 봤을 때 좀 물론 받아들이는 팬들 입장에서 이제는 첼시와의 격차를 인정하고 있으나 감독마저 그런 얘기를 하면 현지에 돈을 내고 비싼 티켓을 사고 거기 들어가는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래? 라고 생각을 나는 할 수 있다고 봐. 게다가 이 경기가 어쨌든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와 있는 팬들은 물론 오랜만에 들어왔단 말이야. 맞아요. 홈에. 지난 시즌에 일부 경기에 들어왔지만 그게 좌석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가득 메운 건 이번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 팬들에게 한 골도 선물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안겼고, 그런데 오히려 인터뷰에 대한 반응은 현지 팬들도 엥이라는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조금 없었으니까. 난 너무 전체적으로 아르테타가 지금 유약해 보여. 네. 네. 뭐 인터뷰는 감독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방어 계책도 쓰고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뭐 그렇겠지. 그래도 팬들 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엔 아쉽다. 뭐 엄청 말도 안 되는 무슨 생떼를 썼다거나 어디에 막 핑계를 댄다거나 이런 종류의 인터뷰는 아니었어요. 뭐 심판 탓을 한다거나 이건 네. 아니었으니까. 근데 좀 맥없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 드린 원톱 고립의 문제죠. 이 전술적으로 중앙을 찌르는 시도가 전혀 없으니까 센터 포워드의 중앙 공격수의 동선을 전혀 배려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을 파고들고 그쪽에서 스위칭해서 막 그 위치 바꿔서 볼 순환하고 이런 뭐합니까?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크로스를 받아줄 만한 중앙 공격수가 계속 고립이 되어 있기 그렇지. 때문에 크로스를 어디에 올려야 될지 측면 자원들도 애를 먹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격의 짜임새가 부족하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수비적으로 너무 쉽게 뚫렸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약간 전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수비할 때 자카를 내려서 약간 백5처럼 변하는 걸 아르세날이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아르테타가 보면 그래서 자카가 티어니와 이 마리 사이로 내려와서 약간 왼쪽 센터백처럼 내려와서 마운트 쪽에 대한 좀 더 협력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티어니하고 자카하고 자꾸 수비 위치가 겹칩니다. 그래. 그 실점 장면 보시면요, 티어니랑 자카가 다 안쪽에 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그냥 뻥 열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원래라면은 티어니가 되었건 자카가 되었건 한 명은 더 넓은 공간으로 그렇지. 들어가서 역할 분담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려고 백파이브 수비 전술을 준비한 네. 것 같은데 막상 이 장면을 보면 뭐 숫자로 보면 백파이브는 맞아요. 근데 왼쪽 센터백이랑 왼쪽 그 윙백이랑 자카랑 티어니랑 나란히 동일선상에 있는데 이러면 두 명이서 그냥 마운트 막으려고 혼자 모여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드넓은 공간에 리스 제임스 혼자 있으면 그치. 당연히 못 막죠. 그쵸. 그거는 못 막는 거야. 잘하더만. 네. 그래. 그래서 수비수들이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 흩어지는데 그러면 루카쿠에게는 마리만 달라붙고 마리는 야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겨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 호이딩까지도 루카쿠를 막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밀리는 과정들이 보여졌고 루카쿠에 대한 센터백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켰다라고 볼만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원인은 첫 번째 전방 압박 이후로 간격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문제는 그 아까 얘기드린 시즌 개막 전에 아스날과 첼시가 똑같이 에미레이트에서 그 토마스 파티가 아쉽게 부상을 당했던 그때 이제 치크랑 같이. 네, 그 불운한 경기에서 그때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점이었어요.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 팬들이 보기에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원인 두 가지는 루카쿠를 의식해서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니까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선수들 안쪽으로 몰리니까 리스 제임스의 전진을 더 쉽게 허용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가중이 되면서 아스날의 수비 전술 문제가 더 크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루카쿠를 막지 못해서 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 네. 이거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어제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그리고 감독의 퀄리티가 아르테타가 지금 못하고 있다, 투엘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경력 자체가 다르잖아. 투엘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커리어가 있는데. 투엘은 비교를 들어본 감독. 그래.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지금 밟아본 감독. 그리고 아르테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시작한 감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안다고 아스날 팬들도. 그렇죠. 팀의 완성도로 그렇고 그리고 루카쿠를 지금 폼의 루카쿠를 1대1이나 2대1 상황에서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센터백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 그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단 그리고 말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럼 이 스쿼드를 가지고 무슨 축구를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래도 명확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기가 나와야 팬들이 그래도 납득을 합니다. 그렇죠. 희망은 좀 봐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졌지만 이런 부분은 봤다. 음. 근데 그런 해답을 제시를 지금 꽤 오랫동안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기만 놓고 봐도 오히려 의구심을 남겼어요. 이 아르테타가 의구심을 남긴 부분 때문에 결국 탈곡기 아르테타 영상이 이번에 나가게 되는 건데 자, 이 경기에서 과연 압박 전술이 맞는 카드였나? 첼시처럼 롱볼로 언제든 전방 쪽을 찌를 수 있고 루카쿠의 물론 선발은 조금 과감하긴 했지만 꼭 루카쿠가 아니더라도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뒷공간을 찌를 수 있는 발빠른 기동력 좋은 자원들이 정말 많은 첼시거든요. 이 팀에게 무리해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였나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공격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올 시즌에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지난 시즌부터 쭉 반복되었어요. 맞아요. 이걸 왜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구심. 수비 전술 준비한 의도는 알겠는데 실전에서 티원이랑 자카의 동선이 겹친 건 아르테타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이런 점들은 이 경기 첼시가 물론 체급이 아주 좋죠. 대단한 팀입니다. 질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야.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과정까지 봤을 그래. 때 과정에서 의구심을 남기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제 첼시는 굉장히 수월하게 경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어떡하겠어. 네. 뭐 일단 뭐 봐야죠. 그렇죠. 보긴 뭘 봐. 네. 맨시티전까지는 저는 그냥 이제 진다고 생각을 하고 노리치전 때부터 분위기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뭐 어제 제가 계속 라이브 중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스날이 5대0으로 시원하게 깨지면 경질할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까고 욕하고 이러는 것도 계속 할 수도 없어. 그럼 이 와중에는 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기록만 찾아집니다. 네. 1, 2라운드 2경기 무득점 전패. 개막 후 2경기 무득점으로 2연패를 한 건 구단의 118년 역사상 없었던 일. 네, 처음 있는 일이고 최소 2경기는 치른 뒤 강등권에 속하게 된 게 1992년 8월 이후 처음. 네. 아르테타 프리미어리그 60경기에서 20패. 벵거는 프리미어리그 116경기에서 20패였어요. 근데 9배 차이 나네. 벵거의 첫 시즌은 어쨌든 선수들의 체질도 바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완성되는 단계가 아니었었고 뭐 아르테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경기수 보세요. 60경기와 116경기입니다. 야, 60경기 20패는 진짜 크다. 예. 3분의 1을 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40승 20패가 아니잖아. 무슨 그럼요. 거 중간에 또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저는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는 환영을 언제나 합니다. 램스데일이나 웨데고르가 와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제는 사실 레노가 잘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그때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온 골키퍼라면 향후 주전 골키퍼로 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데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잘해줘야지. 그렇죠. 예, 잘해가지고 이거보다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스날 영상이 이렇게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자주 있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가 그래서 좀 놀리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놀리기 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왜냐면 똑같은 소재가 너무 많이 지나가고. 왜냐면 이게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이게 뭐 어떡하겠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 맨체스터 시티전도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선 아르테타가 나는 좀 어떤 확고한 그림을 그리고 나왔으면 좋겠어. 달라진 그림. 비슷한 종류의 전술을 구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퀄리티 차이는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면 어설프게 덤볐다가 더 깨집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쿠키 영상 있습니다. 그래서 IBA 지금 처음 영상 기억하세요? 40분인가 그 범죄자 특집했던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편집하는 제작팀에서 굉장히 어려워했죠. 본인은 안 힘들었나요? 저는 찍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어. 근데 편집이 어렵지. 편집이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용히 얘기했죠. 형철한테. 형철아, 좀씩 추액해서 가도 된다. 이게 바로 너무 길어. 그렇게 하면 이제 썩 죽거든. 그렇죠. 조금씩 근데 해나가야 되는 그리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초창기라. 그렇지. 천천히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억지 웃음 지을 때 아니야? 맞아요. 그때. 머리도 잘랐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하고 그러야 됐어요. 맞아요. 이거 약간 콘헤드 같다고 맞아. 얘기하고 했었을 테니까. 나는 저기 그 정수리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때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샤먼킹이라는 만화에 목도의 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그래? 나중에 찾아보면 좀 비슷했어요. 목도의 류. 이렇게 머리 나오고 예. 그렇죠. 어쨌든. 네.